안녕하십니까. 젊은 교사들에게 드리는 편지.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스승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충격이라면 충격을 던져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충격을 던지게 될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자, 여기 좀 논란이 많을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결과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즉 사랑을 한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뭘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느낌? 글쎄, 감정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를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을 거고, 그것만 갖고 책이 수많이 나오고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문학작품의 소재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랑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런 말을 쉽게 던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이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에 대한 나의 느낌, 나의 태도를 사랑이라는 말로 쉽게 정의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랑하기보다는 만약 진짜 이 아이들을 사랑했다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가장 바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결과가 나오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역설입니다. 여기에 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름다운 사랑은 무력한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차가운 사랑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은 사람이 왜 저렇게 냉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랑한 결과가 되는 그런 사랑이죠. 자, 이 약이 뭐냐면 프로작입니다. 프로작. 우울증 치료제죠. 이 사진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울고 있는 이 여성분이 뭐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디 작품 사진 하나 가져온 거니까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냉정한 처방 중에 무엇이 더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더 큰 도움이 된다, 이게 더 큰 도움이 된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 차갑게 내려진 처방과 투약이 결코 이 따뜻하게 토닥토닥 하는 사람에 비해서 더 해롭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토닥토닥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한 방이 더 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이 약 한 방이 얼마나 이 냉정하고 매몰차 보입니까? 나 슬퍼요, 아파요. 그러면 그래, 약 먹어라. 그렇지만 이 냉정한 처방과 투약이 사랑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에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름답지만 그러나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랑. 보기에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랑. 물론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거죠. 상황에 따라 차갑고 냉정한 사랑을 할 때가 있고 무력하지만 따뜻한 사랑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과제를 계속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학생의 점수를 사정없이
깎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꾸 기회를 더 주어야 할까요?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학생에게 최하점을 매기는 선은 굉장히 떨리는 선입니다. 그게 쉽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다면,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최하 해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계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기껏해야 점수를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깎이는 작은 손실을 강함으로써 오히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면 냉정하게 점수를 깎아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기에서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계속해서 봐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냉정한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사는 언제든 그 상황에 맞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이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게 사랑입니다. 결과로 말하는 사랑.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교사는 다만 착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사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문직이라면 자기가 대하는 사람을 때로는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은 전문직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경우에 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행동이나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 나와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만 이 이론들을 그 아이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이론들을 장착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이론들을 학습해 갖고 있어도 그거를 그 아이에게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안 보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 어떤 이론을 적용하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탐구 능력에서 기반합니다. 어떤 이론을 적용하여 이 아이의 행동을 해석하고 또 해법을 찾을 것인가, 이거를 알려면은 탐구를 해야겠죠.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행동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해 보고, 그래야 이 이론과 매치가 될 수 있겠죠. 탐구입니다. 아이들을 탐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역시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탐구해서 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은 역시 그 탐구의 경험이 계속 누적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갖추고 있고 잘 훈련된 탐구 방법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탐구를 많이 시행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냥 마냥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같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해결 능력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스스로를 교육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반에 게임 중독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게임이 중독성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 녀석이 학교에도 오지 않고 PC방에 가고 학교를 결석하고 심지어 선도부 차장이라고 하는 녀석이 말입니다. 집에다 전화 걸면은 학교 갔다 그랬는데 아이는 오지 않고, 그러면 얘는 어디 갔을까요? 오다가 말고 중간에 PC방으로 샌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게임을 하다가 학교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가는 거죠. 그런 게 하루 이틀 거의 일주일 넘어갑니다. 애들 풀어가지고 PC방에 가서 잡아오면은 잠깐 학교에 와 있다가 다시 또 한눈 팔면 또 사라집니다.
자, 이럴 때 호소도 하고 야단도 치고 별짓을 다 했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게임이 정말 중독의 대상이 되는가? 게임이 중독의 대상이라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중독일까? 그리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학생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중독성 있는 게임에 쉽게 빠져드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도 쓰고 책으로도 냈죠. 물론 덕분에 그 아이의 게임 중독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아이에게 딱한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누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사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유명한 돌아가신 분이 진정한 친구는 비가 올 때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비 맞을 때 같이 맞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찾아서 씌워주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비를 피할 장소를 알려주던가 혹은 우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던가요. 왜 옆에 가서 우산을 같이 맞아줍니까? 그런 무력한 사랑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다소 차가워 보이더라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랑이니까요. 교사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사랑꾼입니다. 전문 사랑꾼. 말이 좀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